안녕하세요. 전편에 이어서 선교지 현지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선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선교는 타문화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발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듣는 사람을 우리가 수신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선교도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면에서 의사 전달 혹은 커뮤니케이션과 유사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혹은 의사 전달의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발신자입니다. 발신자란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주체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신자가 있습니다. 수신자는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발신자가 수신자한테 메시지를 전할 때 뭔가 매체를 사용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선물 안에 있는 것만 달랑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포장을 잘 한다든지 거기다 카드를 하나 붙인다든지 거기다 무슨 꽃을 하나 단다든지 리본을 한다든지 이렇게 전해주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이 의사 전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초등학교 1학년 반에 어떤 남자애가 있습니다. 그 남자애가 자기 반에 있는 여자애를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 이름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여자애한테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한 적도 없고. 뭐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인데 뭐 그런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늘 그 아이가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남자애가 학교를 조금 일찍 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도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이 어떻게 하냐면 창가에 가서 이렇게 바깥에 그때 장미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애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리고 뒤에서 그 여학생을 발로 한 대 깠습니다. 그러면 여학생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내가 창밖에 있는 꽃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놈이 몰래 다가와서 나를 뒤에서 한 대 까는 걸 보면 날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런 생각하는 아이는 아마 없을 거예요. 되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보통 여자아이라면 내가 이렇게 꽃을 보고 있는데 저놈이 다가와서 나를 한 대 까는 걸 보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남자애는 여자애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한 걸까요? 했습니다. 문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을 발신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하고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해병대 2번 갔다 온 아주 터프 가이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뭐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반가우면요 아들을 툭툭 칩니다. 야, 잘 지냈어? 너 공부 잘해? 뭐 이렇게 이제 툭툭 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그게 인사법인 줄 알고 아빠 만나면 발로 아빠를 막 툭툭 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빠하고 얘가 만나면 계속 이렇게 서로 발로 까는 거예요. 그게 인사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애의 집에는 한 번도 아빠가 얘를 반갑거나 좋아한다고 발로 깐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는 처음 당한 거죠. 이 여자애에게 누군가 자기를 발로 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싫어한다. 나 너 미워한다. 이런 메시지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누구를 깐다고 하는 이 매체를 사용한 것이 이 아이가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완전히 왜곡시켜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자아이가 평소에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내야 되죠. 네. 예를 들면 이 아이가 만약에 초콜릿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받다가 제가 초콜릿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가방에 초콜릿을 하나 넣어가지고 다녀요. 물론 자기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언제 그 기회가 되면 그 여자한테 줘야지. 근데 드디어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여자애밖에 없어요. 그러면 살그머니 다가가서 초콜릿을 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애가 어떻게 느낄까요? 이놈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수신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신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수신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교지에서도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많은 이제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조이 인도네시아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어떤 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마태복음을 전공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이 오신 김에 우리 학생들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마태복음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2박 3일로 수양관에 가가지고 수양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마태복음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주 저도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토픽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셨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강의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하는 그런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한 것 같은 제자 훈련은 아니에요. 예, 대부분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면 어떻게 교회 직분자로 교회를 잘 섬기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목적이 되는 제자 훈련인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그게 아니라 같이 지내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3년 동안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강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걸어다니고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하나를 좀 더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샤워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남자 둘이 샤워를 같이 했다. 아니면 목욕탕에 같이 갔다. 사우나를 같이 갔다.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친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샤워를 같이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럼 되게 친했나 보네. 라고 생각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사람이 절대로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전 들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그게 뭐냐면 같이 샤워를 하는 거예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샤워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4, 50명 되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듣고 있다 갑자기 소리를 꽉 지르는 거야.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한 설교는 성공적이었을까요? 실패한 걸까요? 실패죠. 완전 실패죠. 목사님은 사실 목욕을 했거나 아니면 샤워를 한 거를 강조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뭘 강조하려고 그랬어요? 친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친했다는 얘기로 들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굉장히 못할 짓을 한 거다. 징그러운 짓을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수신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즉 상황화라고 말하는데요. 그거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아까 초등학교 1학년 반 얘기를 했죠. 거기서 초등학교 1학년 그 남자애가 여자애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를 관찰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온 이 한국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친하면 뭘 하나를 알아내야 돼요. 만약에 시간이 길다면 관찰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 안 있다면 대학생들 몇 명을 불러다가 여러분들은 친하면 뭘 하나요?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